네, 한 주 동안 월가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테크주 전반적으로 특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부터 국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쭉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얘기를 하자면 일단 간밤에 거의 가장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반도체 섹터는 램리서치, KLA, 인텔까지 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이게 지난주로 좀 시계를 좀 돌려보자면 TSMC가 긍정적인 스타트를 좀 끊어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계를 들어볼게요. TSMC 자체 주가는 별로 안 좋았죠. 그랬죠. 사실은요. 네, 맞아요. 그래서 TSMC 자체는 실적은 좋았어요. 좋았지만 이 3, 4분기 또는 그 연간 매출이 10% 정도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뭐지라고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임팩트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긍정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 TSMC 주식 자체는 그냥 지켜보는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반도체 업체 중에서 특별히 리스크하고 돌아가는 리턴 대비했을 때 앞서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TSMC 투자를 앞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3분기 때부터 얘네가 3나노를 본격 양산하는데 수율이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삼성과 비슷하게 얘네가 3나노가 삼성보다 앞서 있다고 하지만은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서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3나노 코스트를 발생하는데 가져갈 것은 3나노는 애플밖에 없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이 그렇게 많은 판매나 생산할 거라고 예상보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럼 TSMC가 그럼 투자는 했는데 바로 지금 매출에 확 안 붙으니까 매출 가이던스를 낮춘 거고요. 우리가 그 AI 하지만 얘네는 원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PC, HPC, 서버, 휴대폰 이런 게 많거든요. AI 해봤자 6%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성장해서 별로 크지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애플은 땡겨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올해 매출을 낮춘 거고 그 이유를 대면서 겉으로는 매크로 때문에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은 되네요. 매크로 때문에 아이폰이 많이 안 팔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임팩트보다는 아까 AI 쪽이 중요한데 그래서 얘네가 AI를 어떻게 하느냐 엔비디아 받는 그 수요에 대해서 캐파를 빨리빨리 늘리겠다고 아주 커미트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같이 가는 데 있어서 AI의 성장에 대해서 높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분기에 비용 증가되는 것 때문에 감가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TSMC는 조금 낮아졌지만 투자 자체는 엄청나게 한다 그랬고 투자가 AI는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다른 쪽의 투자는 수요가 낮으니까 낮췄다. 그냥 중립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삼성하이닉스 좋다는 얘기는 TSMC 좀 이따 ASML도 마찬가지인데 ASML 장비 같은 거 많이 해서 TSMC가 미국 공장을 아리조나에 짓게 되는데 내년 말이었는데 인력이 수급이 원하지 않다 그래서 25년을 미뤘어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인력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입장에서 그건데 걔네 이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삼성은 다르게 삼성이 잘하면은 삼성은 이미 그 오스틴 공장에 텍사스에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게 그 테일러 공장이라고 오스틴 옆에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삼성도 TSM처럼 그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하우가 벌써 20-30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기회일 수 있죠. 전제는 삼성이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그 정도 임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근데 어찌됐든 TSMC와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그 ASML 실적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ASML도 실적 자체는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많이 잘 나왔어요. 2, 4분기가. 그런데 이게 부메랑인 거예요. 부메랑이요? ASML 우리가 아는 것처럼 EUV 장비라 해가지고 노광 장비에서 가장 비싼 걸 한 3,000원짜리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하고 TSMC가 쓰는데 2분기에 많이 팔린 건 DUV가 많이 팔린 거예요. 얘네 매출은 원래 DUV가 많아요. EUV가 최첨단이한데 매출 비중은 DUV가 많거든요. DUV는 딥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거거든요. 그 전 모델입니다. 약간 좀 보급형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그러게요. 중국으로 많이 팔렸어요. 아, 중국에 아직 제재가 안 가고 있는 게 DUV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DUV도 팔아서 9월부터인가 못 팔게 한다는 게 지금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당겨서 수요를 땡겨갔다. 그러면 3, 4분기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EUV 최첨단을 가는 삼성하고 TSMC가 필요하고 앞으로 뭐 미세 공정을 계속하는 EUV에 대한 거는 얘네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EUV는 생산량 자체가 빨리 올라오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는 뭐지? 이렇게 본 거죠.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별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걸 그 램 리서치. 예, 그렇죠. 램 리서치는 장비인데 ASMR랑 다르죠. ASMR은 노광 장비고 램 리서치는 식각, 애칭 장비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오늘 9% 올랐잖아요. 좋았습니다. 가이던스 좋고. 예. 근데 따라가야 될지는 좀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 여러 가지 되는 커스터머 중에서 낸드 향이 의미가 있거든요. D램, 낸드, 그리고 비메모리스 낸드가 가장 취약한 거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 기조를 더 확대하거나 그러게요. 유지한다는 것이 뭐였어요? 지금 적자 100% 나고 있는 낸드거든요. 네. 낸드형 장비를 많이 이렇게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게 램 리서치거든요. 그래서 예. 실적이 좋았고 했지만은 오늘 올랐지만 따라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ML도 좀 뜯어보면 약간 좀 아쉬운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네.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하반기에도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것이 네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메타가 가장 높은 성장 주가를 보였거든요. 네네. 이번 실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메타, 구글,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예. 있잖아요. 실적은 다 좋았어요. 그렇죠. 실적은 예. 다 좋았어요. 그리고 AI 투자는 다 열심히 하겠대요. 근데 주가는 좀 차별화가 됐어요. 달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AI의 가장 중요한 건 오리지널 데이터예요. 그게 가장 앞선 겁니다. 네. 오리지널 데이터. 두 번째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고요. 인프라의 짝꿍인 메모리예요. 그럼 메모리 맨 마지막 말씀드리고 예. 오리지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우리가 그렇죠? 가장 큰 것이 메타예요. 뭐냐면 메타의 그 각종 SNS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많이 여러 사람하고 쉐어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성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검색하는 것보다 검색하는 그 배 이상으로 막 퍼뜨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그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말고도 이번에 나온 게 뭐였죠? 스레드. 스레드,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는 기본적인 오리지널 데이터가 누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걔는 현재 먹고 사는 건 광고잖아요. 근데 광고 매치 성장률이 엄청 좋았어요.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 네, 그래서 메타는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140% 오늘도 올랐는데 140% 연속 올랐거든요. 오히려 메타가 오리지널 데이터의 파워 측면에서 강한 걸 열심히 보내줬다는 거고 두 번째 오리지널 데이터가 뭐냐?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구글 알파벳인데 예. 원래 오픈 AI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빙 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에 영향을 줄까 싶었는데 그랬죠.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성장률이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구글이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에 문제 없구나. 이걸 여실히 들어준 거예요. 메타만큼 아니지만. 본업이 되게 중요하게 둘 다 광고인데 느껴지네요. 메타는 공고가 잘 나가고 신제품 나왔고 예. 구글은 어택 당하고 싶었는데 공격을 잘 방어했다. 일단 이렇게 방어되니까 구글이 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인프라라 했잖아요. 인프라는 그렇죠. 퍼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클라우드, 애저 클라우드가 성장을 했어요. 한 6%가 성장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요. 작년 이맘때는 40%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좀 둔화되고 있죠. 성장성도 40% 성장, 그러면 내려가겠지. 근데 예. 이번 분기도 한 25% 성장이라는데 25% 성장에 사람들이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지고 하는데 이것이 하는 것이 내년도 들어가면은 좀 더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인프라는 원래 붐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메타, 구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오리지널 데이터 측면에서는 포텐셜로는 테슬라인데 이번 저가 강경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고 오리지널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인프라인데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용을 뒷받침하는 게 누구죠? 칩이죠. 예. 반도체 하드웨어. 근데 엔비디아 많이 얘기했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들어가는 짝꿍이 HBM이고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주들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은 좀 많이 땡겨왔고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돈을 잘 벌어서 그쪽으로 AI 쪽으로 얼마나 누가 빨리 더 잘 넘어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시험대가 오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인프라 쪽으로 좀 넘어가 본다면 HBM 하면 사실 지금은 일단 SK 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히 예. 2분기에 D램 가격이 네.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8, 9% 올랐다고 발표했어요. 8, 9%. 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한 몇 퍼센트 됐을 거예요. 마이너스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D램 출하가 35%나 늘었어요. 오. 이게 다 뭘까요? HBM 메모리예요. 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네. D램만 따지면은 적자율이 전분기 한 40% 넘고 삼성 하이닉스가 적자율이 아마 한 5%, 7% 정도만 확 줄었을 것 같아요. 적자율이. 그렇군요. 적자율로 그러니까 마진 측면에서는 삼성보다 더 나았다. 왜? HBM 때문에. HBM 메모리가 가격이 한 7배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반 메모리 가격은 빠졌는데 이거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D램 가격이 올랐고 이번 분기에도 가격이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개선 가시성은 삼성보다 더 뚜렷하다. 그래서 어저께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최근에 탄력이 강하더라고요. 예, 어저께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래서 물론 그 저기 2차 전지를 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과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뜬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삼성 하이닉스 똑같은 얘기인데 낸드는 아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낸드는 좋게 잡아도 마이너스 100%예요. 좋게 잡아도. 그래서 감산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낸드는 이렇게 HBM이 없거든요. 낸드는 그냥 SSD라든지 스마트폰처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경기에 민감한 게 매출의 80%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특별한 게 HBM 이런 게 없어요. 하이닉스가 또 그만큼 늘려놨잖아요. 그렇죠. 랜드를. 네. 근데 심지어 오늘 좀 말씀드린 삼성전자조차도 1등인데 삼성전자 마켓 40%고 하이닉스가 한 15%인가 20% 안 되는데 삼성전자도 낸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감산을 지속할 것이다. 하이닉스는 구체적으로 한 10% 정도 추가 감산할 것이다. 이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오면서 HBM 메모리하고 추가 감산의 효과가 되면서 민감한 하이닉스가 쿵 한 거고 오늘도 마이크론도 그걸 오른 거고요. 삼성전자도 이 대장주인데 수급 갈 데도 없는데 그 금리는 한 번 더 올렸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또 올린 거죠.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가 뭐 2조 8천억 조금 줄었다. 하이닉스는 3조 4천원 좀 줄었죠? 예.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반도체에서 거의 안 줄었어요. 비메모리가 적자가 올라가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3분기에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뚜렷하게 가는 거고 삼성도 개선은 되겠네 아직은. 이 정도 보니까 주가 그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아마 그 HBM에서 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네네. SK 하이닉스가 직접 이제 엔비디아 쪽과 그 HBM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가시화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삼성전자도 HBM 확대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말씀드리게 하이닉스 하나만 주의를 하실 게 있어요. 하이닉스 주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목표 주가가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는요. 딱 보시는 게 매출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매출이 한 7조대로 다시 회복했거든요. 예. 딜 많이 팔아서 한 분기에 매출 한 10조, 11조 정도가 돼야지 의미 있는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년도 숫자가 38조에서 47조 사이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조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한 분기에 지금 예. 7조 중요한데 거기서 한 11조 넘 이게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감가상각비가 1년에 한 13조 들어가고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의 한 50%니까 전체 비용을 하면 20 몇 프로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매출이 40조 한 분기에 10조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이익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익 봅니다. 이익 본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보는 그렇죠. 사람도. 보겠죠. 네. 왜냐하면 4분기나 내년 1분기 흑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 이익이 작년 이익 6조 몇천억 그 수준 이상 돼야지 주가가 13만 원, 15만 원대로 빨리 가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내년도 이익이 6조, 7조 된다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1, 2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빨리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매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만약 분기 매출이 10조, 11조가 확실하다. 그런 이제 출하량이 중요하거든요. 단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삼성하고 연관했을 때는 예.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좀 뒤졌잖아요. 예. 근데 하이닉스의 HBM3가 지금
메인인데 그렇죠. HBM3E가 나와요 내년부터. 근데 여기서는 삼성이자 할지 하이닉스가 할지 내년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하이닉스가 유사한 거야. 근데 내년부터는 정확히 모르겠는 게 HBM3E부터는 어떤 챌린징한 게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이게 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8단을 쌓고 있어요. 예. 8단. 근데 그 다음 버전에 12단을 쌓으면서 어떤 열 특성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우세했던 것이 삼성전자의 우세 내지는 대등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엿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를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해 바뀌어서 제품이 나왔을 때 AMD라든지 예. 엔비디아 다음 버전에 삼성 하이닉스의 구도가 지금처럼 하이닉스한테만 유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잡혔는데 네. 속도가 문제고요.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말이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게 얘기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콩쿠르에 주목할 게 감산 기조 유리한 거 이걸 하이닉스 돌려준 거고 HBM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얘네는 뒤에 패키징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TSMC가 하는 전공정 패키지 말고 예. GPU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스스로 대머리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맨 단에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이게 어드밴스 패키지 2.5D 패키징이 있는데 예. TSMC가 캐파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 삼성전자 캐파를 엄청 늘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리뿐만 아니고 HP뿐만 아니고 이 패키징까지 딜을 해가지고 지금 오퍼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한테도 그렇고. 그것이 하이닉스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하이닉스는 조금 여기 못한다기보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패키징,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전부 오퍼하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가능성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가능성인 거지. 그러니까 TSMC 대비했을 때 파운드리 쫙찬다. 그거 하나라.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뒤처진 거를 HBM3E 버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기술력을 강조해서 삼성전자 이번에 핵심 뭐냐면 자기는 HBM도 있고 어드밴스 패키징도 있고 그 다음에 GAA라는 그 특성 파운드리가 그렇죠. 본격적으로 의미 있게 되는 게 내년이다. 그러니까 내년은 생각이 달라진다. 이 강조한 거에 가능성의 조합을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좀 우위에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또 나왔을 때 그리고 HBM의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이익률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가 이 주가 탄력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 다음 버전에서 SK 하이닉스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첫 번째 가능성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공정 이 패키징까지 같이 파운드리로 엮어서 AMD와 엔비디아에게 팔았을 때 그걸 이렇게 받아준다면 훨씬 더 이익률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결국에는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조금 본부장님의 의견을 조금만 더 보태자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예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 왔는데 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한 증권사에서 3분기에 예. 디램 출하량이 한 10% 15% 성장률이라 삼성 하이닉스 동의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가이던스 주고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한 30%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도 있었어요. 하이닉스에서 서버용 디램이 늘어날 수 있다. 서버용 디램이 늘어나면은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좋은데 하여튼 지금 반도체 수요가 단기적으로 늘어난다 하면은 누가 좋아요? 지금 당장에 향유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거죠. 순수 반도체니까. 조금 미리 앞당겨서 오버슈팅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사람들이 소수하게 놀라서 산 거 아니겠냐 이렇게 그렇구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숫자는 아까 전체 10조가 가야 되는데 예. 3분기 숫자는 한 적자가 2분기 2조 8천억이었는데 3분기 적자가 2조냐 예. 1조 5천억에 따라서 센티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4분기는 거의 뭐 1조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3분기는 이제 2조 미만이 아니냐 이게 가능점이고 적자입니다. 예, 그렇죠. 삼성전자는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가 받쳐주느냐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1조 적자가 주니까 지금 6,800억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는 3분기 이익이 2조냐, 예. 3조냐. 이건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거가 2조면은 쏘할 거고, 주가 한 3조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공용으로 서버라든지 디램 가격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건데 그게 확인되는 건 아마 9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가는데 장이 못 갈 때 아웃퍼폼은 가능한 거고 만약에 주식이 튄다면 하이닉스가 좀 더 튀어서 먼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위에 있을 가능성 하지만
3분기, 4분기 확인할 게 계속 있습니다. 숫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계속 적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삼성전자는 3조 대까지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